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황금클럽 신광석 매니저입니다. 생톡 TV쇼 오늘도 아침도 활기차게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자, 어제까지는 사실 좀 날씨가 좀 이제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날씨가 좀 따뜻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좀 퇴근할 때는 또 더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한파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감기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생톡 TV쇼 1부, 2부 나눠서 전황 상담을 진행을 해볼 것입니다. 아래 하단에 자막에 나오고 있죠. 02-2000번에 4855번, 02-2000번에 4855번으로 지금부터 바로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선착순으로 저와 바로 종목 상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2-2000번에 4855번으로 지금부터 바로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좀 기다리면서요. 간밤에 미국 증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간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S&P 500은 0.52% 상승했고요. 특히 나스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이 1.38%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기대감들. 지난번에 그 워싱턴을 방문해서 뉴욕 부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었죠. 그리고 3주 뒤에 서명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사실 좀 노이즈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어제 USTR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라이트하이저가 이제 대표를 하고 있는데 라이트하이저가 류어 부총리와 통화했다는 소식으로 조만간 서명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이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 부근까지는 거의 0.5%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뭐 나스닥도 8,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특히 S&P 500 기준으로 한 38% 정도에 되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나는데 물론 이제 일희일비하는 뭐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미국기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호실적을 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 돈을 좀 못 벌었던 부분에서 조금 더 돈을 벌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한번 주가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죠. 한 달 전만 해도 뭐 1,200원대가 넘어가면서 1,170원대를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원달러도 사실 우리가 주요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겠죠.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1,165원대까지는 좀 하방이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추이 1,165원까지 빠질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에 어느 정도 훈풍은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저 위안화 달러도 봐야 되겠죠.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큰 위안화 달러 관련된 부분 봐야 되는데 위안화 달러도 역시 계속해서 7위안을 돌파하고 나서 7.15 위안까지 갔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들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7.06 위안 달러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위안화가 약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원달러도 지금 달러가 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차주 최소한 중반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훈풍이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음 주 사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FMC 관련된 부분도 있죠. 그래서 30일 날 FMC가 종료되고 나서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하느냐. 여기서 다시 갑자기 매파적으로 또 돌변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열어둬야 되는데 일단 뭐 연방기금금리 사이트에서 제가 한번 참고를 해보니까 지금 FMC에서 연준 금리 인하,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93%가 넘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나올 것 같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분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때문에 근데 금리 인하의 폭이 중요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전에 또 트위터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금리 인하를 안 하는 FMC는 직무유기다라고 트위터를 남겼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파월이 계속해서 트럼프의 트위터의 눈치를 볼지 우리가 다음 주에 FMC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또 경우의 수를 제가 한번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일부 시간에서는 그 부분을 좀 2부에 좀 미뤄서요. 2부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계속 제가 전화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02-2000번에 4855번으로 지금부터 바로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를 기다리는 동안에요. 우리 증시에서의 좀 특이사항들을 좀 봐야 되겠죠.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실 텐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 텐데 어제 이제 금요일이었죠. 어제 금요일 날 이 종목이 굉장히 이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HLB라는 종목이었죠. 자, HLB가 사실 24일 날 FDA 관련된 부분에서 사전 미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각도를 한번 보니까요, 굉장히 한 5, 60도 정도 넘는 이 각도폭을 보여주고요. 어쨌든 지금 이 HLB가 24일 날 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만남을 했다. 뭐 이런 또 뉴스도 나왔고,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10월 24일 날 당일 날에 고가가 21만 3천 원. 그러니까 이전에 좀 제약바이오들이 사실 많이 회복을 하지 못했지만 HLB가 네, 보십시오. 긴 그림을 보시면은 고가를 아예 뛰어넘는, 그러니까 2018년도, 17년도에 제약바이오 장이었을 때 대비한 그 부분을 넘어서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HLB가 어제 급락이 나왔던 부분은 이제 외국계 사모펀드에서 조금 대량적인 그런 차익거래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16% 정도 넘게 급락이 나왔는데 HLB 종목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투자자분들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HLB 종목을 굳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또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굉장히 반등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HLB가 좀 대장 역할을 하는데요. 다음 주에 MSCI 관련돼서 HLB가 이제 다시 상위 랭크로 올라갈지 그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뭐 HLB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그 좋은 소식들이 많이 질비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투심이 굉장히 제약바이오 악화된 상황에서 조그만한 굉장히 좀 강력한 호재성 부분들이, 그러니까 임상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면은 HLB처럼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 주가 사실 HLB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HLB과 관련된 이런 또 임상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뭐 신라젠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따라서 시총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 대부분 제약바이오 업종이 몰려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부분들을 HLB 종목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 자리에서는 조금 더 빠질 가능성들을 좀 열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 파란색 라인을 좀 그어드렸죠.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차 파동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2차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13만 원 선, 그러니까 2차 파동이 나오기 직전에 추세의 라인을 그어봤을 때 13만 원 선을 붕괴하지만 않는다면 다시 한번 마지막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상승 파동이 과연 전고점을 넘어가는 패턴이 나올지 어찌됐든 간에 HLB를 통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HLB가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까지 좀 추가적으로 빠진다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하락이 나오겠죠. 하지만 HLB가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 사이에서 단기 반등 국면에 직면을 한다면 다른 임상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한 10에서 15% 넘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구간은 분명히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LB 관련된 부분들을 좀 대장주 역할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 뭐 물론 이제 미국의 바이오젠 기업이 알츠하이머 관련된 부분에서 뭐 이제 어느 정도 임상에 대한 성공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돼서 3일 전에 바이오젠이 뭐 29% 넘는 미국에 상장되는 기업입니다. 바이오젠 30% 가까운 급등세가 나오면서 이 알츠하이머 관련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치매 관련주겠죠.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목요일까지 좀 상승 탄력이 길게 나왔다가 HLB에 대한 부분들 이로 인해서 하락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도 사실 섹터별로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HLB를 기준으로 보시면서 HLB 업종을 기준으로 보시면서 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주 있죠. 뭐 시트리나든지 뭐 명문제약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특히 다음 주에 1등주 역할을 할 수 있는 단기 반등의 1등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 판단에 꼭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드렸고요. 계속 여러분들 전화 주십시오. 02-2000번에 4855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수익 나는 종목도 있고 손실 나는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좀 고가 흐름을 신고가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조금 약간의 좀 뒤틀림, 악재가 나온다면은 우리나라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편안하게 여러분 02-2000번에 4855번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제가 아는 직선에서 좀 다뤄보면서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2-2000번에 4855번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전화를 기다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어제 큰 이슈가 있었죠. 어제 큰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어제 아침 9시 넘어서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 대해서 악재냐 호재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듯한 이제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지수는 제약바이오가 어제 좀 무너지긴 해서 코스닥이 좀 하락이 나왔지만 코스피는 양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래도 개도국 이슈가 나왔더라도 시장의 참여자들은 우리나라 증시로 봤을 때 양전을 했잖아요. 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개도국 이슈가 영향은 제한적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런 다음 주에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좀 하락이 나왔을 때 월요일 화요일까지 좀 조정이 좀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도국 관련된 이제 어제 급등했던 종목들이 이제 그린플러스, 한일사료, 현대사료 이런 이 농축산물 이 관련주들이 대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농산물 섹터를 좀 여러분들 유심하게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 잠시 뒤에 마지막 시간에 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도국 이슈 관련된 부분까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02-2000번에 4855번으로 계속해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가 연결됐는데요.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네. 인사드리는데요. 네,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경기도 하남이요. 하남시에서 전화 주셨군요. 네. 좋은 동네 사시네요. 예. 자, 하남에서 전화 주신 분인데 오늘 또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PNT요. PNT요. 네.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6,8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5%예요. 6,800원이고 25%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 네. 오늘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게 2차 전지. 네,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섹터에서 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네. 알고 계시니까 혹시나 제가 모르시면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자세히는 몰라요. 자세히는 모르세요? 그냥 2차 전지 종목만 다 알지. 네, 알겠습니다. PNT 종목 잘 물어보셨어요? 일단 전기차 종목 중에서 개인적으로 뭐 여러 종목들이 있죠. 뭐 사막 콘덴서도 네. 있고 뭐 이런 종목도 있는데 뭐 작년까지 그러니까 뭐 2년 전 2017년부터 2018년 초반까지 좋은 상승 탄력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 종목을요. 한번 우리 시청자님 화면을 한번 볼게요. 차트 화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파란색 선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단가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자, 이때 이제 2016년도. 어저께 했어요. 네? 어저께 했어요. 어저께요. 아우, 또 어저께 하셨네요. 어저께 하셨는데 네. 사자마자 손실 중이셔가지고. 아, 그죠?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아, 예,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300원 정도야 뭐 4% 정도 손실이니까요. 자, 네. 일단 이때 이제 종목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때는 사실 뭐 가장 강력한 이슈가 올라갔던 요인들이 2017년도, 18년도 올라갔던 요인들이 이 테슬라 관련된 이슈겠죠. 테슬라 네. S 모델과 이 테슬라 모델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상용화될 수 있다. 그에 대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수요에 대한 증가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네. 주가 상승이요. 2018년도 물론 작년에 증시가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 아시죠? 뭐 10월 달에도 네. 폭락장 나왔고 2월 달에도 폭락장이 나왔는데 뭐 지수 흐름과 연계해서 같이 빠진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네. 결정적으로 얘가 지수가 작년에 많이 하락이 나왔더라도 보시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물론 이 종목도 다시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이전의 전고점을 못 넘어가는 패턴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정적인 이유는 각 유럽이라든지 중국에서 2차 전지 보조금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아, 이해되시죠? 그것 네. 때문에 어쨌든 지수가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러한 이유가 충분히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지수가 상승이 나오면서 같이 이런 식으로 뭐 거의 각도상으로 보면 70도, 80도 정도로 각도상으로 상승 탄력이 나왔는데 자, 이 종목 지금 지수랑 똑같은 흐름 보이고 있죠? 그죠? 예. 예. 자, 그러면 지수가 무너지면 이 종목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반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상황을 보면요.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추세 라인을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차 파동이 나왔고 그리고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네. 정고점 7,000원 선인데 여기를 네.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구조가 나와야 될까요? 증시랑 연관이 있으니까 아, 미중 협상이 잘 돼야 되겠죠. 네,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서 그런 모멘텀, 개별적인 모멘텀은 사실 제약 바이오에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이런 추종 관련된, 그러니까 차익과 비차익 관련된 프로그램 차익 관련된 이런 추종 매매 관련된 부분을 위해서 지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PAT도 마찬가지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이날 급등이 나왔어요. 이날 급등이 예. 나오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조금 아쉬운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최소한 눌림을 주더라도요. 5일 이동 평균선 여기 빨간색 선 보이시죠? 네. 그래도 여기를 안착하는지 차라리 여 가격대에다가 매수 가격을 대놓는 게 좋아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잡고 싶다면. 그래서 만약에 안 잡히면은 어디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6,438원이요? 30원인가?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자리에다가 매수 가격을 대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아. 매수 가격 안 주면요, 아, 내게 네. 아니다 생각하시고 그냥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네. 너무 지금 이제 어제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6,800원에 맞아요.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 단기반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분봉으로 넘어갈게요. 단기적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7,200원이가 전고점인데 거래가 터지고 나서요. 7,200원이요? 예, 거래가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네.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온 것 같아요. 돈이 들어왔는데 어떤 쪽에서 돈이 들어온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 없겠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간에. 근데 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이런 거래량이 소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전에 들어왔던 요때 들어왔던 돈이 어느 정도 엑시트가 나가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개인적으로 7,200원 정도까지 전고점 돌파 시도하는 거 보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7,200원이요? 네, 이전에 전고점이 7,200원이거든요. 네, 그 고점이 7,200원 넘어가면은 더 갈 수도 있겠네요. 더 갈 수 있는 확률은 지수가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수가 올라가고, 예. 저점은요? 네, 월요일날 저점은요? 우리 신영현님, 일단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저점을 제가 안다면은 좋겠지만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관련돼서 좀 자세한 부분들은요, 10시 10분부터 제가 공개 방송 하거든요. 그때- 그거 들어가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데. 아, 그러셔요? 네. 10시 10분에 MBN 골드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제가 또 잠시 뒤에 방송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요. 안내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상담을 했고요. 두 번째 전화 연결도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시네요. 뭐 감기 걸리셨나요? 아, 예, 감기 기운이 아유, 있네요.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요즘 네. 감기가 좀 지독하더라고요. 자,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저 덱스터를 6,900원에 20%를 들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저는 좀 연말 12월 달에 백두산 모멘텀이 좀 있어서 네, 그때 이제 개봉 전까지는 한번 끌고 가볼 작정인데 네. 그거 이제 단기로 잡고 단기, 중기 해서 어떻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예. 근데 이미 지금 이제 네. 수익 구간이신 것 같아요. 맞죠? 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계속 끌고 갈지 조금 아니면은 이제 말지. 백두산 요번에 그 영화가 있는데 네. 거기까지 이제 좀 수익 극대화를 해서 거기서 끊을지 아니면 그 개봉 전에 팔고 다시 이제 또 다시 잡아서 좀 길게 이거 5G도 연계돼서 좀 길게도 좀 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네. 그거를 갖다가 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좀 고민하다가 전화드렸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요. 제가 사실 조금,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동사 관련된 부분에서 생략을 좀 할게요. 뭐, 넥스터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회사도 사실 중국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는 종목인 거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뭐, 넥스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래픽 관련된 뭐 CG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질문을 잘 주셨어요. 굉장히 포인트 잘 잡으셨는데, 개봉 전에 팔아야 되나? 아니면은 개봉하고 나서 이제 관객 수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냐? 이거를 좀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넥스터 말고요. 예, 뉴라는 종목 혹시 알고 계시죠? 뉴. 아, 예, 예. 뉴가 이전에, 그러니까 요때였을 거예요. 제가 기억으로는 이전에 뉴라는 종목이 2016년도인가요? 요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영화 부산행 아시죠? 예. 좀비, 한국형 좀비 최초 영화였죠. 이때 이 뉴가 이제 배급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올라갔어요, 이때. 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뭐 한 60% 넘게 올라갔으니까요, 10,000원에서. 자, 근데 이제 이때 개봉했어요, 요날. 근데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관객 수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1,000만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때 1,000만 넘어갔어요. 3월 24일 날. 예. 1,000만을 찍은 날에 고점이 형성되고 쭉 빠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그 백두산 얘기하셨잖아요, 영화. 네. 근데 제가 죄송한데 제가 그 예고편을 못 봤어요. 아, 아직은 예고는 안 하고 그죠? 있는데. 근데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예.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지수가 크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FMC 관련된 부분이 좀 변수일 것 같긴 한데 이 FMC만 잘 넘긴다면은 지수는 조금 소위 말해서 좀 꾸역꾸역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2,100 정도를 한번 넘어갈 가능성이 좀 충분히 보이거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코스피가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 이제 코스닥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미중 무역상이 잘 된다면 이 종목도 이 예고편 또는 이제 시사회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 시사회까지는 한번 들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시사회까지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요. 아,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뉴 엔터테인먼트 사례를 들어드렸죠. 부산행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었던 종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수익 중이시니까 가장 좋은 거는요. 그래서 제가 지수가 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 나는 거를 반납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7,000 이게 선생님 지수와 많이 연관되는 종목인가요? 지금 보시면은 지수가 어쨌든 간에 작년 10월 달하고 그 또 작년에 미국장이 그 또 빅쇼텀이 나왔을 때도 결국은 다 빠졌어요. 지수 연계형이 아니더라도 아시다시피 보세요. 기억나시죠? 네네. 똑같이 빠져요, 결국은. 네. 그리고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최근에. 같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투심 자체가 지수에서 투심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경계하는 심리가 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간에요. 지수와 연계해서 보셔야 돼요. 일단은. 지금 그리고 지수가 자체가 기술적 분석으로도 봐도 과열권에 근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악재만 나와도 매물이 충분히 쏟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덱스터도 자그마한 기업, 중소기업이지만 지수가 떨어지면 당연히 내려오겠죠. 보이시잖아요. 5월,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무역 협상 관련돼서 발언을 뒤집어 버리니까 지수 급락 나오면서 같이 떨어졌잖아요. 이유 없습니다. 선생님, 조금은 시사회로 그건 대략 성패를 좀 가름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들은요, 제가 일단은 7,200원 선을 제가 입절 라인을 한번 그어드릴게요. 일단. 7,200. 네. 피보나치 수요선 7,200원 정도가 여기까지가 이제 최후의 입절 라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부분들은요, 일단 제가 시사회까지 말씀드렸는데 10시 10분부터 제가 MBN골드 사이트에서 공개 방송하니까요. 그때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조목 상담 다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목표가는 어떻게 잡고 가나요? 7,200 목표가는 이죠? 일단은 지수 연계해서 봤을 때는 일단 8,500원을 넘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셔야죠. 8,500이요? 그러니까 시사회 전까지는 7,200원 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들고 가셔라.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시사회 끝나면 팔아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제가 10시 10분에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또 말씀해 주세요. 그때 전화 상담했다고. 네. 그럼 제가 한번 네, 자세하게 감사합니다.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덱스터 종목 두 번째 종목 상담까지 해봤고요. 아직 그 제약바이오 종목이 안 나오는데 다음 세 번째 전화 연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네. 아이고, 또 저를 또 기억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네요. 네. 너무 반가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거세요, 우리 시청자님? 네, 오이솔루션이고요. 오이솔루션이요. 네. 네, 56,00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 52,000원에 6,000원. 예. 6,000원이요. 6,000원이요. 네네. 20%. 네네. 네. 유무상 증자 그 소리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빠지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지금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네. 굉장히 지금 당연히 지금 전화 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야, 이거 진짜 이전처럼 옛날에 사실 2년 전에 이제 사막 콘덴서가 이랬거든요. 패턴이. 비슷하게. 그러니까 사막 콘덴서도 그러니까 한번 그냥 뭐 다른 섹터제만 잠깐 제가 다뤄볼게요. 그러니까 사막 콘덴서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엄청 올라갔잖아요. 엄청 올라가다가 요때와 지금 비슷한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사막 콘덴서 요때 많이 매수하셨거든요. 개인 투자분들이. 그리고 나서 쭉 빠졌거든요. 근데 물론 2차 전지가 사실 좀 악재가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이제 중국에서 보조금도 폐지하고 미국에서도 뭐 나바로 위원장이 보조금 폐지해버린다. 뭐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뭐 2차 전지가 지금 아직도 좀 정신을 좀 못 차리는 경향이 있는데 자, 그래도 5G는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좀 이 종목은 어느 정도 하락은 불가피해 보여요. 이해되시죠? 네, 그냥. 네. 그래서 일단 56,000원이신데 예. 제가 또 그래도 대응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일단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유상증자는 제가 이거 확인해 보니까요. 유상증자는 이 종목은 안 받으시는 거를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네. 유상증자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인데 시설자금에 들어가는 유상증자는 받으셔야 돼요. 근데 오이솔루션이 시설자금 목적이 10%고 운영자금 목적이 90%예요. 그래요? 저는 시설자금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밑에 상세하게 보면요. 공장을 증설하긴 하는데 생산 라인을 증설하긴 하는데 운영자금 목적에 대한 목적성이 좀 다분해 보이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환사채에 관련된 부분을 좀 갚으려는 듯한 의도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 운영자금은 사실 CEO가 자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쓰는지는 사실 주주들한테 공시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명목적인 사항만 공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상증자를 그렇구나. 받지 않으시는 게 좋다. 유상증자 받으면요. 이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모콘에서도 딱 이맘때쯤에 유상증자를 공시를 내렸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유상증자 받으면은 장투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을. 네. 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세팅해 놓은 수급 차트인데요. 좀 정신 없으시죠? 화면에 보면은. 파란색이 개인이에요. 네. 파란색이 개인이고 개인 많이. 검정색이 이제 통상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재미로 이제 기관들은 양복을 차려입고 있으니까 기관이라고 표현했고요.
외인들은 노란 머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표시했는데 자, 지금 보세요. 이 종목 떨어질 때마다 누가 매수했어요? 시장님. 외인들이. 외국인들이 매수했어요?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죠.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아, 지금 매수한 거요? 네. 예, 예. 그리고 기관들이 이 종목을 다 팔고. 던졌어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기관들 쪽에서 다 던진 종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네. 그럼 이 종목 어떻게 될까요? 개인들이 팔아야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종목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35,000원까지 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네. 일단 여기서는 손절하기에는 조금 손절폭이 좀 길잖아요. 그죠? 네. 17% 넘으시니까 일단은 보유하세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 자르면은 그래도 손실이 좀 크시니까 여기까지 좀 밀리는 거 기대를 좀 기다리셨다가 여기에서 수급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금 좀 있으시면요. 현금 좀 네, 있으시면은 있어요. 비중을 10%를 더 추가를 좀 이 정도 가격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5,000원 정도요. 저도 예. 추가 주문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고민되시는 게 무작정 내려온다고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전략을 가지고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5,000원 선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갑자기 들어온다라고 추가 하면은 들어오면은. 그때 타이밍을 보시고 추가 매수하셔서 네네. 어차피 5G 종목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보유를 하셔서 이때부터는 좀 장기적인 종목으로 좀 가져가셔서 좀 5만 원 넘어가서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이솔루션 종목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한 종목 뭐 더 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한 종목 더 연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신영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장님, 우리 네. TV 소리 좀 잠깐 줄여주시겠어요? 어차피 저랑 지금 연결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아침 일찍 전화 주셨나요? 네, 저기 동성제약이요. 동성제약이요? 19,500원에 20%예. 20%요. 동성제약. 네네. 자, 이 종목 매수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전에 동성제약이 많이 올라가던데 그때 막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매수를 22,000원에 해가지고 물타기를 해서 그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매수가가 얼마셨어요? 22,000원이요. 22,000원에 매수하셨다가 네. 떨어져서 매수하셔서 단가가 좀 낮춰진 부분이 있네요. 네. 네. 좋습니다. 동성제약 말씀을 좀 네. 드려볼게요. 어차피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사실 좀 최근에 좀 핫했잖아요. 네. 당기반도 나오고. 근데 제가 네. 앞서 혹시 아침에 뭐 8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혹시 제약바이오 얘기 좀 잠깐 들으셨나요? 그때는 다른 거 하느라고 많이 못 들었어요. 네. 그러셨구나. 8시에 항상 하니까요. 그때 또 시장 전략이랑 또 업종별, 섹터별 분석까지 해드니까요. 그것도 한번 같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종성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네. 일단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일단 HAB인 것 같아요. 네, 뭐 네. HAB 관련된 부분인데 HAB가 사전 미팅 관련된 기대감들이 소멸되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참 하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동성제약은 사실 그에 비해서는 조금 선방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기술적 분석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 19,500원 제가 요 라인에 선을 그어드렸어요. 요 라인에 좀 선을 그어드렸는데 네. 자, 이 종목은 일단 최근에 여기에서부터 외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네, 네. 인지하고 계세요? 네. 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이 종목을요, 떨어질 때마다 누가 매수했냐?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했어요. 네. 개인 투자분들이. 요때. 왜? 네. 수급 차트에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네, 파란색이 개인이니까요. 근데 네. 최근 보시면 이제 주황색이 이제 외국인이거든요, 수급이. 네. 외국인들이 매수했죠, 최근에. 네. 기관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자, 그러면 이 종목은 누가 많이 사야지 올라가요? 시장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사야 올라가죠. 그렇죠. 그럼 개인들이 많이 사면은 주가가 조금 못 네. 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잠깐만, 5분. 네. 그렇다면은 외국인들 수급을 계속 추적을 해야 돼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님 6개월 동안 기다려서 추가 매수까지 하셨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익절을 좀 하시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종목 일단 목표가를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일단 기분 좋으시죠? 네. 입절할 수 있다니까 하니까. 네. 네. 자, 이 종목은 여기서 이제 고점과 고점 연결하는 추세 라인을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N자 파동을 시동을 걸려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데 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열로 좀 어느 정도 계산할 때 바닥부터 해가지고요. 바닥부터 네. 바닥이 이제 12,400원인데 여기서부터 대략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요. 62.8%의 비율로 반등이 나와요. 대부분 종목들이.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이제 62.8%면 요 정도 가격대거든요. 21,000원대요. 네. 21,000원까지 좀 네.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21,000원. 내려갖고 올라가야 되나? 더 내려갈지는 사실 제가 장담할 수 없는데 네. 일단은 다음 주에 FMC에서 뭐 네. 파월 연준 의장이 그렇게 큰 악재를 보이지 않는다면은 지수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요. 꾸역꾸역. 네. 네, 그러면은 코스닥도 좀 올라가겠죠. 네. 다음 주에 아마 이 제약바이오 쪽은 투심이 단기 반등이 10에서 15% 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 나와요, 충분히. 예.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네. 네. 동성제약까지 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2부까지 계속해서 전화 연결 상담할 수 있으니까요. 02-2000번에 4855번, 02-2000번에 4855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주십시오. 2부에서도 계속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부 조모 상담, 마지막 상담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가 돼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뭔가 낯이 있는데. 백광소재요. 아, 예, 백광소재요? 네네. 전 성함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백광소재라고 하시길래. 자, 백광소재. 네, 매수가 비중이요? 30% 돼요. 5,200원이요. 5,200원, 30%. 네. 네, 좋습니다. 자, 백광소재. 어떤 어찌 섹터인지 하오리까? 아시죠? 뭐 때문에 올라간지 아시죠? 네. 네. 우리가 자주 즐겨 먹는 삼겹살 관련된 이 돼지열병 주죠. 백광소재가 이제 석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석회 가루가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석회 가루를 뭐 사료랑 섞으면 이게 뭐 예방이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백광소재가 돼지열병 이슈로 인해서 반등이 좀 크게 나왔어요. 네. 조금 저도 뭐 이쪽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이슈로 상한가가 뭐 가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도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돼지열병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지금 많으신데 지금 이제 수급 자체가 제약바이오로 좀 많이 쏠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수급이 좀 없어요. 뭐 거래량 보시면요, 거래량 차트 보면요, 이때 이제 거래가 터지고 나서 고점 찍고 쭉 내려오는데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기 북부, 연천, 파주 이쪽 지역에서만 돼지열병 관련돼서 멧돼지 사체에서 뭐 이제 뭐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 정도 뉴스만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좀 안 되어야겠지만 백광소재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은 최소한 김포나 경기 남부, 평택 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양동 농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서산, 아산, 진천 이쪽이거든요. 그쪽으로 전염이 돼야 돼요. 근데 그쪽으로 전염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최초에 경기 북부 지역에서 확진 판정 나오고 난리가 나서 살처분 된다고 해서 이게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은 저는 무조건적으로 경기 남부나 충청남도 쪽으로 확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이 종목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정부가 네. 지금 계속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참 아이러니하죠. 돼지열병이 확진되면은 사실 충남까지 확진되면 전멸하는 거예요. 돼지 농가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긴 하지만 시청자님께서는 그래도 돼지열병 확진은 좀 기다리셔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조금 제가 긍정적인 뉴스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조류독감 시즌이죠.
조류독감이요. 매년 조류독감이 나오는 기간입니다. 시즌입니다. 얼마 전에 충남에서도 조류독감 의심체가 발견이 됐다라고 해서 고병원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조류독감 이슈로 조금 그래도 엮이면은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 종목 5,200원이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시청자님. 이 종목 네. 떨어지더라도 본전까지는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말씀이라도 시원해서 좋고 감사합니다. 시원하네요. 네, 그래서 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장려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네. 아, 잠을 못 자요. 잠은 주무시라고 제가 그래도 본전까지는 좀 오실 수 있다고 좀 네, 말씀드리고 네, 싶기 네. 때문에 그래서 조류독감 시원하다고, 이슈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 쉬고요. 잠시 뒤에 잠깐 또 뵙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잠깐 쉬고 왔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화 연결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도 진행되니까요. 02-2000번에 4855번 아래 하단에서 자막이 나가고 있죠. 02-2000번에 4855번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부 종목 상담을 좀 연결해 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자,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영애님. 자,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인터플렉스요. 인터플렉스요. 네네. 네, 매수 15,800원 20%입니다. 15,800원에 20% 되시고요. 네네. 수익 중이시네요. 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된 계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생수에서 나오는 걸 보고 했습니다. 아, TV에서 나온 거 보고 사셨군요. 네네. 아, 좋네요. 계속 우리 매일견 TV 또 좋은 프로그램 많으니까 네네. 시청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수익 중이시니까. 자, 인터플렉스는 일단 지금 사실 이 종목이 이전에 아이폰 관련주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 잠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 종목의 한번 역사를 한번 보죠. 네. 와, 이거 보시면 무슨 북한산도 있고 도봉산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때 이제 아이폰 기대감들 이런 반영되면서 지수가 엄청 올라갔어요, 종목이. 그러면서 10,000원짜리 종목이요. 70,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단했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엄청 빠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상담 전화 연결해도 이 종목이 굉장히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분이 엄청나게 많이 물리신 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에 이때 물리셔가지고 가을에 상담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3분의 1 나시고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자, 인터플렉스는 최근에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부근에서 좀 올라가고 있고 2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종목과 같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최근에는 인터플렉스 말고도 이제 KH 바텍도 있겠죠. KH 바텍도 같은 섹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KH 바텍은 사실 제가 볼 때 인터플렉스보다 이 종목이 좀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플렉스를 내가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대장주를 봐야죠. 대장주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KH 바텍입니다. KH 바텍이 꺾이면은 이 종목도 꺾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종목이 원래 통상 이제 파동상으로 봤을 때 1차 상승이 나오고 기간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2차 이 파동이 좀 길게 2차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돼요. 마무리가 되는데, 근데 얘가 조금 문제는 뭐냐면 이 파동의 길이가요. 1차 상승이 나오고 나서 파동의 길이가 좀 길게 나왔어요. 통상 30%나 30-40%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조정이 나오면 더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2차 파동의 길이가 좀 길게 나왔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정이 나올 겁니다.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조정이 나오더라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 정도 자리, 16,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조금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요 정도 자리에서요, N자 파동으로 다시 한번 정거점을 뚫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여기서 올라갔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연일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이가 좀 짧아야지 나중에 마지막 3차 파동이 나왔을 때 좀 길게 뻗어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3만 원까지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6,500원 선을 익절 라인으로 일단 그어 놓으세요. 그거 놓으시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여기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또 고려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N자 파동을 기대하면서 2만 원 선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전에 여기 구간인 것 같은데 22,000원까지 한번 조정이 나오더라도 22,000원까지 한번 N자 파동을 좀 기대해 보시면서 22,000원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까지 좀 설정해 드렸죠. 근데 보시면 이제 인터플렉스를 간단하게 이제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 다 팔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이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 시청자는 안 팔고 보유 중이시죠? 자, 그러면 제가 22,000원까지 일단 보유하자고 했죠? 16,500원까지 조정이 나오더라도. 자, 근데 보시면 기관이 엄청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죠. 외국인과. 검정색이 기관이고 주황색이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16,500원까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때 더 공격적으로 이 종목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22,000원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래서 16,500원 선을 익절 라인, 그리고 여기 라인을 깨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현금이 좀 가용하시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22,000원까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계속 연일 들어오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6,500원에서 지지를 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판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수급이 좀 들어오면은 일단은 매도했다가 다시 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500원에서는 예. 네, 그때 뭔가 수급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 시청자님이 한번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3만 원까지 보는데 3만 원까지 좀 어렵네요. 3만 원까지를 제가 뭐 갔으면 좋겠죠, 우리 시청자님,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뭐 지수 관련된 부분도 있잖아요. 지수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30일날 또 FMC 회의도 봐야 돼요. 그 관련된 부분에서.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갔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FMC 결과에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뭐 시청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22,000원에서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목표가가 설정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전 현실적으로 22,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면서 인터플렉스 상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예.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사항이 있는데 예. 네, 말씀하십시오. 그 익절 라인은 원래 21선을 잡는 겁니까? 아닙니다. 익절 지금 제가 아직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파동에서의 수요일로 계산했을 때 16,500원이 대략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자, 1부 종목 3단까지 마무리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 2부 시간에서는 여러분들 종목 3단 계속 이어집니다. 02-2000번에 4855번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요, 선착순으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는요, 시장에 관련된 또 경우의 수를 제가 준비했으니까 그 2부에서도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종목 상담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2부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섭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